이민 세관 단속국이 최근 닷새간 뉴저지주에서 대대적인 범법 이민자 및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인 2명 등 101명을 체포했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한인 중 1명은 코카인 유통 전과자로 밝혀졌습니다. 12일 열린 알라바마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더그 존스가 승리했습니다. 더그 존스는 알라바마주에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한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영업 중인 한인은행들이 지난 3분기 양호한 영업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뉴욕 맨해튼 폭탄 테러 사건으로 폭탄 테러범의 고국인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맨해튼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가족 이민 축소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방 상하원이 세제개혁 단일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얽힌 시민단체와 기업들의 로비도 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최근 닷새간 뉴저지주에서 대대적인 범법 이민자 및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인 2명 등 101명을 체포했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한인 중 1명은 코카인 유통 전과자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단속은 ICE와 국토안보수사국, 세관국경 단속국 등의 공조로 이루어졌습니다. ICE는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 체포가 목적이라고 밝혔으며 체포된 사람 중 88%는 범죄 이력이 있고 80%는 중범죄 전과자입니다. 한인들이 가장 밀집한 지역인 버겐 카운티에서 6명이 체포됐으며 허드슨 카운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ICE는 체포된 사람 중에는 아동 성폭행, 아동학대, 마약 유통, 강도,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은 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CE는 공공안전을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불체자 체포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범죄 또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단순 불체자 체포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체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던 알라바마주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버렸습니다. 전통적인 미 공화당 텃밭인 알라바마에서 12일 실시된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더그 존스가 승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박세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일 실시된 알라바마의 연방상원의원 보궐선거 결과는 미 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라바마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We have shown not just around the state of Alabama, but we have shown the country the way that we can be unified. 이번 선거에서 더그 존스의 적수였던 기독교 보수의 로이 무어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재개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 really want to thank you for coming tonight and realize when the vote is this close that it's not over. 알라바마는 미국 내 가장 보수적 성향이 높은 주 중 한 곳으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도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로이 무어의 10대 성추행 과거 전력은 공화당을 분열시키고 많은 여성의 지지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들은 로이 무어가 30대 때 10대 여성 3명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더그 존스는 제프 세션 법무장관의 상원의원석을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그의 임기는 2021년 1월 종료됩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영업 중인 한인은행들이 지난 3분기 양호한 영업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제출된 각 은행들의 올 9월 말 기준 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뉴욕 지역의 한인은행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대의 총 자산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3분기 전국 은행들의 ROA 평균은 1.08%로 10개의 한인은행 중 6곳이 전국 평균을 앞질렀습니다. ROA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잘 운용했는지를 알려주는 핵심 지표로 일반적으로 1%를 넘으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기간 한인은행 중 ROA가 가장 높은 곳은 메트로시티 은행으로 확인됐습니다.
메트로시티는 2.68%의 ROA를 기록하며 9개 한인은행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어 유뱅크가 올 3분기 2.34%의 ROA로 한인은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어 뉴밀레니엄뱅크도 1.54%의 ROA를 기록해 상위 3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 퍼시픽시티뱅크 1.45%, 한미은행 1.29%, 뱅크오브호프 1.25%로 나란히 4에서 6위에 랭크됐으며 다음으로 노아은행과 우리아메리카은행, 신한은행 아메리카 순입니다. 이에 대해 한 은행권 관계자는 한인은행들은 SBA 대출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적극 공략하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타민족 은행과 비교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편이라며 한인은행들이 지난 3분기 동안 지점 확대 등 영업망을 확대하고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힘쓴 것이 수익성 제고의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이번 뉴욕 맨해튼 폭탄 테러 사건으로 폭탄 테러범의 고국인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뉴욕시 타임스퀘어 폭탄 테러범이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로 밝혀지면서 브루클린 지역 방글라데시 지역사회가 예상되는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을 엄중 단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So I say always only one person doing the bad thing, everybody not doing like this, and we are not support this. Who are doing this? Who are Bangladeshi? Who is American? You have to doing the justice, give a punishment. 폭탄 테러범 울라는 많은 방글라데시인들이 거주하는 브루클린 지역에서 부모 형제와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lam say peace. Islam give a life, save a life, but Islam never take a life, never kill, never hate any people. This is not a Muslim people. Real Muslim people never do this. 폭탄 테러범 울라는 2011년 미국 시민인 친인척의 초청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2달여 전 추천 비자를 통해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이민자는 트럭 테러로 8명을 죽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11일 이민 제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천 비자 제도를 없애고 이민 비자 쿼터를 대폭 줄인다는 것입니다. 타임스퀘어 폭탄 테러 사건을 계기로 엄청난 반이민 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맨해튼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가족이민 축소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군사력 증강 법안 서명식에 앞서 전날 발생한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뉴욕시에서 최근 2건의 테러를 일으킨 범인들은 비자 추첨과 연쇄 이주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왔다며 두 프로그램 모두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비자 추첨은 지난 10월 31일 맨해튼에서 트럭 돌진 테러를 일으킨 세이플로 사이포프의 이민 경위를 의미합니다. 사이포프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지난 2010년 비자 추첨을 통해 합법적인 경로로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또한 이번 맨해튼 폭탄 테러를 일으킨 아카이드 울라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자녀에게 주어지는 비자를 받아 지난 2011년 방글라데시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같이 합법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미국에 온 이민자들에 의한 테러가 잇따르자 가족 이민과 비자 추천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민 정책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등록 마감일이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거나 지난해 가입했어도 다른 보험 플랜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이날까지 등록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쳐 1월 15일까지 가입할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그 이후 가입 시에는 3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이 발효됩니다. 지난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경우에는 아무 조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되며 변경은 2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마감일이 가까워지면서 한인단체들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뉴저지주 홀리네임 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은 12일 현재까지 350여 가구가 KMP를 통해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센터도 전화를 통해 한인들의 오바마 케어 등록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이 세제개혁 단일화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얽힌 시민단체와 기업들의 로비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상하원이 세제개혁안을 크리스마스 휴가 전처리를 목표로 절충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블룸버그는 조세합동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연소득 4만에서 10만 달러인 중산층 납세자들은 세제개혁으로 연평균 800달러 정도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연방정부는 지난 2009년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근로자 가구 95%에 약 800달러의 세제개혁을 제공한 바 있는데 그 이듬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53%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며 24%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체들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해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줄기차게 상속세 폐지 또는 면세 한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세제 감면보다 부자와 기업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월가의 금융기업들은 주소득세 공제 폐지, 재산세 공제 한도 축소 등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개정을 위한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12일 열린 BCTS 학군교육위원회 원래 회의에는 한인 학생, 학부모, 시의원 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9월 7일 이 학교 스페인어 교사가 수업 중 다수의 한인 학생들을 향해 수차례 나는 한인을 싫어한다는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이 교사가 학생들을 향해 차별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학교 내 HIV, 괴롭힘, 협박, 왕따, 방지 규정에 근거해 엄중 처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 교육위원회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교사의 인종차별 발언에 항의하는 1,5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이날 학군에 전달한 브라이언 정구는 해당 교사는 한인을 싫어한다고 말했으며 한인인 나 역시 피해자라고 발언했습니다. 제니정 클로스터 시의원도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박동규 변호사는 수업 중 교사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반복했음에도 학교 당국은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이 사건은 연방주인권법과 HIV 규정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라며 왜 이 사건을 HIV 규정에 의거해 처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산 화장품 K-뷰티가 미국에서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K-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 가운데 특히 K-뷰티 제품은 높은 퀄리티와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형 약국 체인에서 고급 백화점, 온라인까지 판로가 다양해진 것은 물론 한국에서 진출하는 브랜드나 아이템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K-뷰티의 미국 시장 안착은 한류의 영향과 높은 가성비 등이 주 요인이지만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마케팅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소비자들의 경우 브랜드보다 아이덴티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브랜드를 받아들이는데도 상대적으로 열려 있다며 특히 K-뷰티 프로덕트의 경우 스킨케어부터 색조, 기능성, 뷰티 디바이스까지 다양한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인, 흑인, 아시아계 히스패닉까지 다양한 미국의 소비층을 공략할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칼리지 포인트 등지에서 연쇄적으로 자동차 부품 절도 행각을 벌여온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마이클 시프리아티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2월 6일 사이 플러싱과 롱아일랜드시티, 써니사이드, 칼리지 포인트 등의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15대의 부품을 훔쳐 판매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용의자는 혼다 오디세이와 도요타 프리어스 등 특정 브랜드의 차량을 골라 부품을 훔친 후 브롱스의 재활용 회사에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프리아티는 2만에서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4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7년째 미제로 남아있던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드디어 검거됐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0년 캘리포니아 이스트베이 근교에서 10대 소녀를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안티오크 경찰은 11일 이 사건 용의자로 안티오크에 사는 63세의 미셸린 베이콤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37년 전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14세의 소녀 수잔 본바디어를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잔은 1980년 6월 22일 친자매가 사는 타운하우스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지 하루 후 한 낚시꾼이 근처 강에서 그녀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사체 발견 당시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돼 이 사건은 곧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37년째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2015년 수잔의 친구와 조카가 2명의 은퇴한 형사들을 만나면서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1980년 사건 발생 당시 FBI의 감식 시스템이 DNA 증거를 분석할 수준이 못 됐는데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베이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콤은 본바디어 가족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는 납치, 강간, 살해, 구강성교 및 흉기 사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2월 1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경찰이 브루클린에서 델리를 운영하던 80대 노인을 총격 살해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 사건 용의자인 19세 소년이 스탠리 애비뉴 선상에 있는 델리에서 주인인 압둘라 야파이와 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용의자는 밖으로 나갔다가 델리로 돌아와 야파이에게 총을 발사했습니다. 야파이는 평소 조용하고 이웃들에게 친절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델리에서는 4년 전에도 비슷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가게의 주인인 55세의 히샴 지단은 머리에 심한 외상을 입은 채로 지하실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캐고 있습니다. 경찰이 12일 브롱스의 한 학교에서 실종된 11세 소년을 찾고 있습니다. NYPD는 실종자 션 신모는 당일 모이간 애비뉴의 한 학교에서 오후 5시경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4피트 10인치 정도의 키와 80파운드 정도의 체격을 가진 신모는 검정색 자켓과 녹색 바지, 녹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13일 오전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부근 95번 고속도로 선상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 시민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날 오전 1시 20분경 발생한 자동차 충돌은 마마로네 근처 남부행 차선에서 트랙터 트레일러와 2대의 승용차가 얽혀 발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중 한 대에 화재가 발생해 차체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2명의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자코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들 중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퀸즈 리치우드 일대에 강도 경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 일대 주택가에 강도가 침입해 수천 달러의 물건을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강도는 화재 대피용 비상계단을 타고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이 일대에서 5가구 이상이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현재까지 총 11,000불 상당의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0대인 용의자로 검정색 의상을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외출 시 창문을 꼭 잠글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의 김봄신의 소장이 뉴욕 한인 봉사단체 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한인 사회 많은 단체들이 각각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협의회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단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 한인건강센터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내 몸의 연말결산 의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장내과 스탠리 김, 내분비과 크리스찬, 피부과 손창배, 대장외과 김상현 전문의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12일 뉴욕 한인회관의 한인이민사 박물관에서 프리갈라를 개최했습니다. 포장마차 컨셉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수십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한인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치킨 전문점 본촌 USA가 뉴욕에서 시각장애인들로부터 집단 공익소송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스티븐 매튜는 지난 7월 본촌 USA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본촌 지킨 웹사이트가 장애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는 연방장애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한인사회의 주요 인사분들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시간,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뉴욕 한인 회장을 하시고 민주평통 뉴욕 협의 회장을 역임하시고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까지 역임하신 김기철 의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또 지금 현재는 뉴욕 한인단 역대 회장단의 또 의장님을 겸임하고 계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와, 예.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아닙니다. 같아요. 그거는 뭐 전직 그 뉴욕 한인의 회장을 역임하셨던 분들의 모임이에요. 아, 또 회장님의 의장님이신가요, 그럼? 그러니까 그 이제 역임하신 분들의 네. 모임을 모임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2년씩 의장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 제 텀이 돼서 제가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지난 7월까지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으로 임기를 마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동안 또 어려웠던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굉장히 보람찬 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말씀 좀 들려주세요. 글쎄,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 그 민주평통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의 의장이신 대통령에게 그 정책을 자문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 평통 위원들을 직접 임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긍심들을 갖고 계세요. 물론 자긍심을 가지실만 해요. 왜냐하면 네. 각 지역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으신 분들이 이쪽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동포사회에서 그들만의 모임으로다가 그 평통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외면을 당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한때는 저도 네. 민주평통은 동포사회에서 불필요한 조직 아니냐. 정말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기관이라면 전문가 몇 명을 요청하면 됐지. 왜 뉴욕에 200여 명이나 되는 위원들을 위촉을 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동포사회로부터 그 위면을 좀 당하는 걸 보고 제가 부의장을 맡으면서 또 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동포 속으로 들어가는 평통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 네. 그 동포사회에서 사랑은 받지 못할 만정 그래도 관심을 받는 평통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네, 하는 네. 생각을 갖고 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동포 사회에서 약간의 그런 반감이라든지 그런 점들이 굉장히 어려우셨겠어요. 글쎄 그런 거가 없지 않아. 그런데 그게 뉴욕 이론만이 아니고 세계 해외 전 지역의 문제더라고요. 그거가. 그래서 제가 재직하는 동안 그거를 좀 해소해 보려고 무척 애를 좀 써봤습니다. 아, 네. 그럼 혹시 좀 되게 보람됐던 일도 있으신가요? 예,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이 미주 부의장이 맡고 있는 지역은 미국만이 아니고 미국, 캐나다, 전 남미 전체를 맡고 책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그 단체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의 무엇을 놓고 고민을 하면 답은 거기서 나온다. 그게 뭐냐? 무엇 때문에 이 단체가 만들어졌으며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 고민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의장이 되면서 부의장 직책이라는 것을 왜 만들었을까? 그러면 부의장으로서 할 일이 뭔가 이걸 놓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미주 전 지역에 20개 협의회가 있어요. 그 20개 협의회를 소통시키라는 것뿐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일이 그걸 소통을 시키게 해서 정말 잘못되고 있는 거는 잘된 데를서 그 본받아서 그 잘못된 걸 고칠 수 있고 네. 잘 되는 거는 또 여러 군데를 전파시켜서 다 같이 그런 활동을 하고 하는 일을 해주는 거 그거를 커뮤니케이션을 시켜주는 일이 내가 할 일이구나 네. 하는 그 답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보람을 느꼈다면은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미주의 평통이
그 동맥 경화증에 걸려 있는데 그거 뻥 뚫려서 이제는 그 아주 원활한 혈액순환이 되고 있다. 우리가 소통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의장님께서 그 막혀있던 혈류를 뻥 뚫어주신 역할을 성공하신 거네요? 저는 그거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회장단 회의를 회장님들을 모시고 하는 회의를 3박 4일씩 그 3개월에 한 번씩 했어요. 그랬는데 거의 90% 이상 참석률을 보이셨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 회장님들이 그만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참석률이 있었겠지만 네. 그래도 그 모이면 우리가 보람을 모였다는 데서 뭔가 얻을 게 있었고 우리가 모이길 잘했다는 그런 보람을 느끼지 않았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회장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이시고 참석률이 그렇게 높은 거는 또 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아니야. 제 역할이라기보다는 각 지역의 회장님들이 워낙 네. 그에 대해 열정적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겸손하십니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또 이것만은 정말 잊고 싶지 않다 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글쎄요, 지속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평통이라는 그 조직이 해외 조직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야국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통일이 필요성, 통일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그 분위기, 여론을 확산시키는 거. 그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네. 그런 역할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뉴욕 협의회 회장할 때 그 전 종교계와 함께 3월 첫째 주일을 통일 염원의 날을 제정을 해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의장을 하면서 네. 그거를 전 미주로 확산시켜서 전 미주에서 4년간 그거를 지켜왔는데 후임자가 또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제일 아쉬운 게 네. 한국 속담이 뭐 그런 거가 있어요. 세수는 새 부대에. 그래서 그런지 회장이 바뀌면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싹하라고 그렇죠. 다시 해도 그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오히려 전임자가 이뤄놓은 그 성과에 그 다음 사람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다음 단계로 우리의 또. 목표 지점이 있다면 도달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보면은 회장이 뭐 사업이고 인적 제한이고 다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네. 새롭게 바닥서부터 시작을 해요. 다시 그럼 또 언제 우리가 목표 처음으로. 지점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을까 네. 하는데 그 의문점을 저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새 술은 새 부대가 아니라 네. 우리는 전통을 지켜가면서 전임자가 하는 그 발판 위에서 네.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어야 되지 않냐 우리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또 굉장히 많이 배우면서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네. 아니 이제 좀 마지막으로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네. 민주평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또 좀 의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예,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에 현재도 뉴욕 일원에 민주평통위원님이 한 170여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는 거는 잘못 오해해서 한국의 정치권의 정치 바람을 타는 그런 분들로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정말 조그만한 일이라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통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뉴욕 한인의 역대 회장단의 또 의장님을 맡고 계시는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기철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2월 13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